구호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는 거냐? 청구호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주 작게 복화술로 지금 상황을 묻는 염장선을 보며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염장선은 자신이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민들레 파이를 없애려고 한 것과 허일도의 죽음을 사주했다고 자백한 꼴이 된 걸 인지하고는 괴로워서 속으로 비명을 질러댔죠. 하지만 그렇다고 서동주에게 화를 냈다가는 그 모습 또한 라이브 방송을 타고 나갈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동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늘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살아온 염장선이었지만 서동주를 만나고 나서는 늘 바보가 된 느낌이었는데 오늘 마침내 그 바보의 끝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서동주는 염장선을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오늘 저를 불러 그렇게 없애고 싶어 하시던 민들레 파일의 원본들을 다 없애고 저까지 옥상에서 떨어뜨려버려 모든 증인 증거까지 인멸하시려던 생각이셨나요? 그렇다면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염장선 선생님의 그 추악한 모습이 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중계되고 실시간 댓글 반응도 최악인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저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염장선 진짜 악마 같다. 이거 실화 맞냐? 사람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다니 지금 도대체 깡패 몇 명을 끌고 나온 거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검사의 국정원장이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나라가 말세다 말세야. 염장선 선생님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저렇네요. 서동주는 염장선을 향해 씩 미소를 날렸고 염장선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주가 아끼고 아끼는 배원배만 납치하면 서동주가 납작 엎드려 길 거라고 생각을 했건만 그것은 염장선의 크나큰 착각이었으니까요. 이미 부활을 시켜 배원배를 풀어줬고 배원배는 서동주가 부탁한 사람에 의해서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지고 난 뒤였죠. 게다가 이번 영상 때문에 자기가 허일도를 죽인 것마저 모두 들통이 나버리게 생겼으니 염장선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염장선은 자기 얼굴을 빙빙 돌며 촬영하는 드론을 오른손으로 잡아 옥상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청구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호야, 서동주 없애버려라. 서동주는 염장선이 이렇게 무모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에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미 드론도 옥상 아래로 추락한 뒤였기 때문에 청구호를 비롯한 염장선의 부하들은 겁을 내지 않고 서동주를 없애겠다며 달려들었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서동주라고 하더라도 10대 명이 넘는 정예 부원들을 상대하기는 영 쉽지 않아 보이는 싸움이었죠. 누구보다 얼굴 팔리는 걸 싫어하고 자신의 명예를 욕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염장선이 일단 싸움을 멈추고 순순히 건물 아래로 내려갈 거라 생각한 예상은 뒤집혀버렸고 눈이 돌아간 염장선은 미친 사람처럼 서동주를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구호야, 뭐하냐? 얼른 서동주를 없애버려라. 내가 저놈하고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못 산다. 그러니까 제발 저놈을 건물 밖으로 던져버려. 그러자 서동주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싸울 태세를 하기 시작했고 청구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주며 싸움을 걸자 서동주는 죽을 힘을 다해 방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때로 덤비니 서동주는 한참 방어를 했지만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청구호의 부하들이 서동주에게 다가와 그를 번쩍 들어 옥상에서 내던지려던 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행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청구호의 부하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했죠. 그때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촬영 카메라가 달린 드론 수십 대, 아니 드론 수백 대가 청구호와 부하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염장선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화를 냈어요. 아니 이것들은 또 뭐야? 아까 그 드론 한 대는 내가 없애버렸는데 어디서 또 이런 드론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자 건너편 건물 전광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생중계로 진행하는 흥분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중 개인 드론을 소장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서동주와 염장선이 있는 옥상으로 자신의 드론을 직접 날려 촬영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한두 대의 드론이 아니라 수십 대의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상그룹의 서동주 상무를 또 한 번 옥상 아래로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염장선은 미친 인간이네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동주 상무는 반드시 무사할 겁니다. 청구호와 그의 부하들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실시간 방송된다고 생각하니 서동주를 건물 아래로 던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염장선만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냥 서동주를 던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하지만 청구호의 부하들은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며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서동주를 바닥에 내려놨고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는 계단 아래로 도망갔어요. 옥상에 남은 염장선만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 파악이 끝난 청구호는 염장선의 팔을 낚아채고는 강제로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염장선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끌려 내려가는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주고야 말았죠. 서동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기자 또한 휴하고 크게 숨을 내쉬며 말하길 구독자분들의 노력으로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려던 염장선과 그 부하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중계된 이 방송의 녹화본은 염장선에 대한 살인 미수 증거 자료로 검찰에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동주를 구하러 옥상 위로 올라오던 명태금과 배원배는 무사한 서동주를 보고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동주는 오늘 염장선 비리와 살인 행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데에는 명태금과 배원배의 덕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염장선의 잔인한 고문 행위로 얼굴이 다 망가져버린 배원배와 드론 촬영, 아이디어를 준 명태금을 끌어안으며 서동주가 목이 메어 말을 하길 고생했어. 정말 다들 고생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이제 염장선 저 자식도 완전히 끝이야. 서동주는 그렇게 배원배와 명태금과 함께 간만에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죠. 이제 염장선의 편으로 잠시 돌아섰었던 차강천 회장만 자신의 편으로 돌리면 염장선에 대한 복수는 끝이 난다고 생각했죠. 서동주는 치매에 걸려 사리 판단이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만큼은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차강천 회장에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염장선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염장선은 분명히 차강천 회장님을 물고 늘어질게 뻔합니다. 자신은 차강천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아무 죄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허일도 대표님의 죽음에 관해 모든 죄를 회장님이 지시게 됩니다. 차강천 회장은 골똘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자신과 염장선이 대화하던 내용을 모두 염장선이 녹음해놨다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황상 증거도 불리해 보였어요. 대외적으로 염장선과 허일도는 오랫동안 선생님 후배님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사이였고 가족관계나 특수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한을 살 일이 별로 없어 보였죠. 하지만 차강천 회장은 달랐습니다. 차기 부회장으로 유력했던 허일도를 어느 순간부터 한심하게 보기 시작하며 비서실장 출신을 부회장 자리에 올렸기에 두 사람의 감정에 골이 깊을 것이란 걸 예상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무엇보다 최근 허일도에게 혼외자가 있었단 게 밝혀지기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차강천 회장은 이미 상당한 주식을 증여한 허일도에게 크게 실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죠. 정황상 누군가가 허일도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염장선이 아니라 차강천이 되는 게 당연하다시피 여겨질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주는 염장선이 손을 써서 모든 죄를 차강천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에 차강천이 먼저 나서서 자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정상 참작이 된다고 말이죠. 서동주의 말을 들은 차강천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형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분명 영가나 자신 2명 중에 1명은 범인으로 지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차강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강천은 서동주에게 침통한 목소리로 말하길 서상무, 내 자네 말대로 미리 자백하겠네. 살해 증거를 검찰에 주고 오겠단 말일세. 그런데 내가 검찰에 붙잡혀 가게 되면 아마 영가가 미쳐 날뛸 걸세. 난 다른 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네.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 선우가 걱정이 될 뿐이야. 영가가 우리 선우를 빌미로 나를 협박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까? 선우의 안전이 걱정될 뿐이네. 그러니까 서상무가 잘 지켜줄 수 있겠나? 그러자 서동주가 당연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차강천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며 서동주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만 나는 왠지 덕희도 좀 걱정이 되네. 덕희는 태윤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지 남편 죽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 봐. 내 딸이지만 가끔 지독하게 독할 때가 있지. 아마도 내가 검찰에 붙잡혀 들어가면 덕희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선우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들 문제까지 서상무에게 부탁하는 거 정말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겠네만 서상무가 우리 덕희 좀 자제시켜줄 수 있겠나? 그러자 서동주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차덕희가 지영수와 지선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서동주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야만 차강천 회장이 염장선에 관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올 테니까요. 그렇게 차강천은 서동주를 믿고 검찰에 염장선과 그동안 나눈 모든 대화들 그리고 문자와 지시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러 검찰로 갔습니다. 서동주는 이제 염장선을 대산에서 떼어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철용 대통령도 염장선이 아닌 서동주를 훨씬 신임하는 것 같았고 이제 차강천 회장까지 서동주의 말을 따라 염장선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순순히 흘러가던 찰나 하필 차강천 회장을 담당하는 검사가 염장선과 친한 후배 검사였습니다. 과거 염장선과 국정원 시절부터 호영호재하던 막역한 사이였던 그 검사는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어 차강천 회장이 비밀리에 검찰에 왔다는 걸 알렸죠. 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대산 회장이 와서 형이 대산 사위랑 그 아들을 죽이라고 시켰다고 증거 제출했어요. 이거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대로 조사 들어갔다간 형 그냥 꼼짝없이 살인죄 적용될 것 같아요. 염장선은 가뜩이나 서동주에게 크게 당했다고 생각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와인만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이 서동주는 차강천을 설득해서 증거까지 제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버렸습니다. 염장선은 차강천 회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지만 차강천 회장은 염장선의 번호를 차단한 뒤였어요.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염장선이 검찰에 직접 가서 차강천 회장을 만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청구호가 염장선을 막아서며 말하길, 선생님, 지금 검찰로 직접 가시면 더 상황이 불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차강천 회장을 직접 만나셨다가는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염장선은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려다가 청구호의 말을 듣고는 역정을 내며 말하길, 구호야. 이미 민들레 파일 없애려는 모습이 라이브 방송을 타고 나간 걸로 나는 증거인멸죄가 추가가 된 거다. 거기에 한 개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그래 큰일이 나겠냐? 지금이라도 가서 차강천 회장을 막아야 한다. 그래. 선우를 이용하자. 지영수가 내 편에 있으니까 두 사람을 이용하면 차강천도 어쩌지 못할 거다. 그렇게 염장선이 검찰에 가려던 찰나 염장선의 폰으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철용 대통령이었죠. 염장선은 방송이 나간 이후로 여우 같은 대통령이 자신을 당연히 손절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니 황송할 뿐이었어요. 어쩌면 지영수 지선우를 이용하지 않고도 검찰 조사를 무마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염장선은 급하게 이철용 대통령을 만나러 비밀 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대통령을 보자 완전 해벌쭉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지만 염장선을 보자마자 이철용 대통령은 싸다구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염장선은 갑작스러운 이철용 대통령의 행동에 너무 놀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죠. 그 뒤에는 남상철 국회의원까지 있었기에 염장선은 그 싸다구가 더 치욕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철용 대통령이 분노하면서 말했어요. 형,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요? 사람을 죽이지를 말든지 죽였으면 증거를 남기지를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산 사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용하게 넘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형이랑 엮인 일들이 얼만데 형이 검찰에 잡혀 들어갔다가 이거 나까지 엮여 들어가면 곤란해요. 그리고 그 민들레 파일. 원본 말고 나머지도 없앤 거 맞아요? 형사찰 당할 때 나랑 했던 대화들도 다 거기 녹음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철용은 염장선이 스위스 계좌에 있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지 그 돈을 메꿔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염장선을 크게 다그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염장선 때문에 대통령 본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염장선은 할 말도 없고 치욕스러웠지만 어떻게든지 이철용만큼은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염장선은 무리수를 던졌어요. 지금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큰 걸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거 하나면 서동주 대가리에 든 2조 원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강천 회장 수사만 막아주세요. 그 뒤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염장선은 자기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철용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철용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면서 도대체 무슨 수가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염장선은 남상철 의원이 듣지 못하게 이철용 대통령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러자 이철용 대통령이 회심의 미소를 띠며 염장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이철용 대통령은 갑자기 염장선에게 평소처럼 말하길, 형, 그렇게 큰 걸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랬으면서 여지껏 말을 안 한 거예요? 형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그럼 나 진짜 마지막으로 형 믿어봐요. 이번에는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염장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고 남성철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서 이철용 대통령에게 질척이면서 물어봤지만 이철용 의원은 그저 회심의 미소만 지었죠. 이철용 대통령은 검찰청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차강천 회장이 가지고 온 사건을 깊이 수사하지 말고 흐지부지 수사하다가 그냥 종결시켜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죠. 대통령의 명령이었기에 검찰총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에 간 차강천 회장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허탈하게 돌아온 차강천은 서동주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서동주 또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됐죠.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한 서동주가 이철용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이철용 대통령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길, 서상무가 가진 2조 원 내게 꼭 필요하죠. 하지만 염장선이 더 큰 걸 내게 준다더군요. 대산을 통째로 넘겨주겠답니다. 대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으로 그 계열사만 해도 도대체 몇 개입니까?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2조 원에 매달리지 않고 따박따박 정치연금을 주겠다는데 내가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서동주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대통령님, 지금 그 말을 믿으십니까? 염장선 벼랑 끝에 몰리니 허풍치는 겁니다. 차강천 회장님도 염장선을 손절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속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이철용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차강천 회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요. 그런데 차기 회장이라는 차선우, 그 차선우가 완전한 영가 사람이던데요? 서동주 상무님,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동주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이철용 대통령에게 더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업무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고 서동주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차선우가 완전한 영가 사람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영수와 지선우가 자신을 완벽히 속여왔다는 것인데 자기가 봤을 때 지영수가 지선우가 자기에게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대산을 물려받고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살인죄를 적용받고 모든 게 끝날 염장선의 편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가족이라면 모를까 남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서동주는 어쩌면 염장선과 지영수 지선우 이 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서동주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과거 차선우가 태어나던 쯤 염장선의 사찰 파일들을 샅샅이 들어보기 시작했고 과거 지영수가 염장선의 내연녀였다는 걸 알아냈어요. 염장선의 내연녀였던 지영수는 당시 염장선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미 결혼한 염장선은 지영수를 내연녀로만 둘 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생각은 없어 보였죠. 그렇기에 염장선과 이별하고 차강천 회장을 만나던 중에 이미 염장선의 아이를 갖고 있던 걸 알게 된 지영수는 염장선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백했지만 염장선은 자신은 무정자증이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지영수는 차강천 회장의 아이인 줄 알고 지선우를 낳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지선우는 차강천 회장의 아이가 아니라 염장선의 아이인 것이 맞았죠. 지선우는 이때라도 사실을 바로 잡고 싶었지만 선우를 보며 너무 행복해하는 차강천 회장을 보고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영수는 선우를 염장선의 아이로도 차강천 회장의 아이로도 만들지를 못하고 잠적을 한 후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선우로 키워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상그룹에 들어가면서 차덕희에 의해 목숨이 위험해질까 겁이 났고 염장선에게 찾아가 선우는 내 아들이니 우리 모자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부탁한 것이었어요. 염장선은 이 사실을 이철용에게만 털어놓았고 이철용 대통령은 염장선의 아들이 대산의 회장이 되게 된다는 사실에 이제 다시 염장선에게 붙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서동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연로한 차강천 회장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차강천 회장이 갑자기 쇼크를 받고 쓰러지면 대산의 앞날은 풍전등화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서동주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운남이 서동주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여운남은 서동주와 허일도의 관계를 안 후 허일도의 방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빠가 서동주에게 남긴 유서를 보았고 그것을 서동주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이었죠. 그 유서에는 그동안 허일도가 염장선의 지시를 받으며 온갖 나쁜 짓들을 했던 내용들이 샅샅이 기록되었고 염장선이 이철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과 대통령 이철용의 비리까지 빼곡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면 이철용은 대산을 통째로 갖게 되기는커녕 대통령 자리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이었죠. 서동주는 허일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들고 다시 이철용 대통령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철용은 대산을 욕심내지 말고 남은 임기나 보존해야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철용은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이 증거들을 없애는 대신 내가 뭘 해주면 되겠나? 그러자 서동주가 웃으면서 말을 했죠. 검찰의 염장선의 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할 겁니다. 염장선이 정당한 법의 심판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철용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총장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건을 무마하라더니 갑자기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자 검찰총장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염장선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곧 경찰들은 염장선의 집에 찾아와 그를 체포하고야 말았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한 염장선은 감방 동기들에게 허세를 부리며 말하길 제가 지금 여기에 당신들과 있긴 하지만 계속 여기에 있을 몸은 아니랍니다. 곧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는데 제가 사면 받는 죄수 1호가 내가 될 테니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통령 이철용이랑 아주 친하거든요. 염장선의 감방 동기들은 허풍을 치는 염장선을 보고 비웃더니 이불로 덮어서 몇 시간 동안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감방 안의 TV에서는 염장선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장으로서 무고한 대학생들을 괴롭혔던 염장선의 과거와 허일도 살인 행적에 관한 것이었죠. 염장선은 대통령 특별사면은커녕 가중처벌로 최근 유례없는 사형수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염장선에게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던 민주화운동 출신의 감옥소장은 염장선의 방에 특별히 과거 염장선에게 고문을 당했던 죄수들로만 채우라고 지시하였고 염장선의 얼굴을 알아본 죄수들은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그대로 염장선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염장선은 사형수로 죽는 날까지 자신이 남에게 한 그대로의 고문을 받으며 지옥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줄 부탁드려요.